지난 시간에 예. 좋다고요. 고마워요. 이제 또 네. 힘이 많이 나는데요. 네. 화를 풀기 위해 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이 상담이다 하는 맞아.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자, 그리고 이제 그 상담을 해야지 하는데 상담은 서로 상자고 요거는 말씀 담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대화로 풀어주는 게 상담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을 웃게 만드는 이게 이제 상담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상담소를 훨씬 더 가깝게 생활해서 접하고 이용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결국은 화를 푸는 게 이제 대화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부터는 어떻게 서로 대화를 하면 상대방이 화를 풀고 웃을 수 있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화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너하고 나하고 이제 둘이 하는 게 가장 기본이죠. 네. 그래서 가는 말, 오는 말, 서로 말이 오고 가고 하는데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그 속담에도 대화, 말하고 관계되는 속담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제일 기본적으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그럼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갑니다. 그럼요. 그렇지.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갑니다. 부담된다. 네. 맞네요. 예. 아마 이런 시청도 근데 말 한마디만 잘하면 천냥빛을 갚을 수도 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천냥빛을 얹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 반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중요하다 하는 거는 다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지 천냥빛을 갚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별로 잘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니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지 천냥빛을 갚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좀 배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없으시죠? 네. 되게 저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말을 듣고 하면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지요. 자, 그걸 한번 알아보죠. 우선 대화라고 하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양식을 보면 이 사람이 너가 이야기하면 나는 듣고 있다가 내 차례가 되면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대답을 하면 나는 또 내 차례가 되면 이야기를 하고 네. 이렇게 오는 말, 가는 말, 오는 말, 가는 말. 대화는 오고 가고 해야 되죠.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듣기를 잘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내 차례가 되면 말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듣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 대화라는 거는 두 가지로 돼 있죠. 듣기, 말하기. 그러니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듣기를 잘하고 말하기를 잘하고 요거를 잘하면 마치 이 훌륭한 테니스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보면 그 공이 왔다 갔다 여러 번 소위 이제 랠리가 지속이 되니까 보는 분들도 굉장히 즐겁잖아요. 네. 근데 이게 초보자들이 테니스 하는 거 옆에서 보면 어때요? 계속 끊겨요. 한 번 툭 나가고 다시 그렇죠. 한 번 공이 오고. 한 번 왔다가 네. 이렇게 치면 딴 데로 가가지고 네. 공 이렇게 주스러 다니는데 시간을 많이 쓰니까 결국 나중에 야, 나 너하고는 못하겠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벌어지잖아요. 대화도 마찬가지죠. 대화도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보면 끊임없이 이렇게 오고 가고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대화도 이 잘 못하는 사람들을 이 대하는 걸 옆에를 이렇게 보면 한두 번 하다가 욱 하고 한 사람이 나 너하고는 얘기 못하겠다 그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든가 이렇게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대화를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대화를 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대화하는 양식이 많이 달라져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대화를 하느냐 하는 건데 대화를 우리가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뭐가 지금
아까 테니스도 오고 가고 하잖아요. 네. 그럼 대화를 통해서도 오고 가는 게 있어요. 뭐가 제일 많이 대화를 통해서 오고 갈까요? 정 아니야, 정. 정이 오고 가고, 감정. 감정이 오고 그렇지, 가고. 감정. 되게 우리가 이전에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하셨던 옆에 계셨던 분하고 같이 하셨던 대화를 한번 떠올리게 되면 뭘 서로 나누려고 대화를 내가 했지? 하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텐데. 관심 분야? 제가 우리 방송하기 전에 우리 그 차유주님이 애가 둘인데 애가 둘 다 감기 걸려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뭐가 오고 갔나요? 상황. 예. 사실 이제 대화를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혹은 모르고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대화를 제일 많이 해요. 그렇다. 그렇죠. 우리가 대화하는 목적 중에 제일 큰 거는 우리가 모르는 게 많잖아요. 또 아는 거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가 오고 가냐면 지식이나 정보. 정보가 오고 가죠. 우리 애가 지금 많이 아팠어. 그러면 애들이 아플 때는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 이렇게 서로 이제 오고 가는 게 정보들이라든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오고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대개 이 지식은 정보는 우리 머리에 있어요. 대개 이제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그리고 이 지식과 정보는 정확하게 오고 가는 게 중요해서요. 지식과 정보를 서로 나누는 대화를 사리 대화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대화를 이렇게 이제 나눌 때, 되게 머리로 하는 대화들, 이거는 이제 사리 대화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듣기하고 말하기 이 둘 중에 이 사리 대화를 잘하려면 어느 거를 잘해야 될까요? 요 듣기하고 말하기 물론 둘 다 잘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이 듣기하고 말하기 중에 사리 대화를 잘하려면 뭐를 잘해야 될까요? 듣기. 말하기. 듣기, 말하기. 이게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두 편이 이게 갈라서 있어요. 듣기. 말하기? 이럴 때 쓱 가서 잘 들어가지, 잘 들어야 이게 말을 또 잘하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의사가 우리에게 어디가 편찮아서 오셨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을 때 제가 의사의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병원 가야죠. 그래요. 그 병원은 조만간에 힘들게 이제 되겠죠. 또는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알아맞혀 보세요. 뭐 이제 이런다든가 이러면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못 하겠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처음 가는데 가기 위해 가지고 이제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어디를 가십니까? 하고 여쭤보았는데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날 때라든가 택시를 탔을 때라든가 제일 정확한 게 분명히 뭐를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가 지금 아파서 왔는지, 내가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 이거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러한 이 필요한 것이 뭔가 하는 거를 알았다면 우리 대답도 또 정확하게 해줘야 되죠, 말로. 네. 그래서 이 사리 대화는 듣기하고 말하기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말하기네요. 말하기네요. 말하기죠. 말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보통 21세기를 지식 정보화 사회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지식 정보화 사회가 돼갈수록 이 말하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상대방에게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말하기 시간이 있나 없나요? 있어요. 있죠. 있어요. 말하기 시간이 있죠. 우리 그 자녀들 중에는요,
집에서 이렇게 편안한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자기 생각을 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학교 가서 이렇게 친구들 앞에 나와서 이 얘기하라 그러면 이게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되게 또 부모님들이 많이 염려를 하시고 이게 얘는 자기 의견을 잘 이야기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학원도 보내잖아요. 우리 주위에 말하기 학원이 있나 없나요? 있어요. 있죠. 말하기 학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말하기 학원도 보내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이제 이런 또 훈련도 받게 하고 그러죠. 사실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칠판에다가 글을 쓰는데요. 이 칠판에다 글을 쓰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 칠판도 우리 말하기의 보조기구죠. 네. 제 생각을 정확하게 지금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보조기구를 지금 사용을 하는 거고요.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우리 뭐 파워포인트, PPT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도 전부 다 이 말하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보조 수단들이 많이 발달돼 있죠. 그만큼 우리 사회에는 이 말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말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자, 그래요. 이제 그런데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만 오고 가는 게 아니라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오고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감정이라고 그렇죠. 얘기하셨네요. 감정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감정이 이제 오고 가는 대화를 이걸 또 하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마음 속에 있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를 심정 대화 이렇게 불러요. 심정. 그래서 대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우리 차유주님이 우리 애가 둘이 다 아팠다. 지금 이거는 이거는 사리 대화잖아요. 지식을 얘기했는데 그걸 우리가 듣고 그 어머니가 애 둘 아픈 걸 두고 방송에 나오셨을 때는 많이 속상하셨겠다.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 마음이 속상했겠다 하는 거는 지식과 정보를 듣고 그 이야기하는 분의 감정이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는 뭐라고 불러요? 이거는 심정 대화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이 대화라고 하는 거는 사리 대화가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 속에는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 이야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 줄 때 우리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고 훨씬 더 가깝게 느끼지 않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심정 대화는 이거는 감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마음 속에 있는 화를 지금 풀어주려고 하는 대화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으로 있을 때 서로 상대방이니까 지금 화가 난 사람이 누군가요? 너죠, 너. 네. 네. 서로 상대방의 마음 속에 있는 화를 풀어주니까 네. 지금 화가 난 사람이 너죠. 네. 그 다음에 이 화는 지식인가요? 감정인가요? 감정. 화는 감정이죠. 네. 그러면 이 대화를 할 때, 특히 이 상담을 할 때 가장 기본이 우선 듣기하고 말하기에서는 뭘까요? 듣기죠. 상대방의 마음 속에 있는 화를 풀어줘야 되니까 네. 우선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심정 대화를 할 때는 듣기가 제일 중요해요. 듣기. 사실 요 서로 상자도 요게 나무 목자에다가 요게 눈 목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뜻이 뭐냐면 어린 묘목을 심어 놓고 이게 잘 자라나 계속해서 눈으로
세심하게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네. 이 서로 상자가.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저 사람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걸 잘 살펴가지고 그 화를 대화로 풀어주는 거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심정 대화에는 듣기가 필요해요. 듣기. 결국 상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죠? 기본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자, 그런데 아까 우리 학교에서 말하기는 배운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학교에서 혹시 듣기에 대한 걸 배우셨어요? 아니요. 듣기는 안 배운. 영어 듣기밖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듣기 평가, 우리 듣기 그 평가. 박수진 님이 듣기 했다, 영어 듣기 했다. 저분이 영어 잘하시는 분 같아요, 느낌에. 예. 사실 그 학교에서 하는 영어 듣기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듣기하고는 좀 다른 뜻이죠. 듣기 평가 진짜. 예.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요, 영어 듣기 이런 거는 가르쳐 주는데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는 안 가르쳐 줘요. 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듣기 학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영어 듣기 없어요. 말고 없죠. 없죠. 네. 스피치는. 듣기 학원이 없어요. 그리고 이 칠판이나 또는 이런 PPT 자료처럼 듣기를 도와주는 보조 수단도 없어요. 그러네. 맞네. 진짜. 뭐 구태여 듣기를 잘 하는데 보조 수단이라 그러면 보청기 보청기. 정도가 있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보청기를 지금 듣기의 보조 수단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죠. 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청기를 안 끼고 있기 때문에 남의 얘기 못 듣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기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에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참 많은데 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분들은 참 적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의 대화가 잘 안 일어나요. 자, 예를 들면 이거는 우리가 소위 이제 상징적으로 머리 그리고 요거는 마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말 표현에 나는 저 사람하고 머리가 잘 통해서 좋아 이런 표현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 표현은 없죠. 네, 안 들어봤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 남편하고 마음이 잘 통해서 좋아 이런 표현은 있나요, 없나요? 그것도 잘 안 들어봤어요. 농담이에요. 네. 가끔가다 사람들은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가까워진다든가 또 어떤 사람하고 원래가 좀 더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면 맺어질수록 우리는 사리 대화보다는 심정 대화를 더 많이 하고 심정 대화를 하는 거를 좋아해요. 네. 그 다들 이제 그 결혼하시기 전에 이 사랑을 해보셨을 텐데요. 결혼하시기 전에. 해보셨을 텐데 지금은 안 한다는 전제이신 거죠? 모르겠어요. 제 경우를 보면 그렇다. 전국적으로 나가는 방송인데 사랑은 이거 결혼하기 전에. 어려운 안 네. 되는데.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그때는 정말 헤어질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이나 얘기를 했는데요. 네.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면 왜 만나면 서로 이 부부지간에 할 얘기가 별로 없을까요? 맞아. 없어요? 많은데. 좀 지나면. 방송 아까 들으실 얘기했잖아요. 준비, 들으실 준비. 많은 사람들이 실제하고는 반대로 얘기한다고 이런 거 나와가지고 빙고. 네. 왜 그럴까요? 대화 주제가 더 이상 새롭지 않나? 새롭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알아주길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란다는 마음에 막.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연구를 하거든요. 네. 왜 부부가 되면 몇 년 지나면 오. 말이 없어지고 오. 가면 갈수록 서로 이제 대면해지나 또 이제 되게 뭐 우리나라 남편들이 집에 들어와서 한 3마디만 한다. 뭐 되게 이제 네. 이런 그 우스갯소리도 하잖아요. 그래서 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이야기를 안 하느냐 하고 얘기하면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이야기를 안 해도 다 안 돼요. 내가 얘기한. 이야기 안 해도 다 아는데 그걸 구태여 뭐하러 이야기를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한번 여기 볼까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안다, 뭘 안다 하는 거는 지금 지식이나 정보인가요? 감정인가요? 감정. 내가 누구를 알아. 지식. 지식 아니에요? 첫 번째 지식 중 대개 경우에 내가 누구를 안다, 뭐를 안다 하는 거는 지식의 문제예요. 네. 지식의 문제. 그러니까 나는 남편의 생일이 언제인지 알아요. 남편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내 아내가 어떤 종류의 드라마를 좋아하는지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알아요. 결국은 결혼 생활이 지속이 되면 지속이 될수록 사리 대화를 중심으로 해요. 근데 사리 대화가 활발해지려면 내가 모르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교환이 돼야 되는데 알아요 다.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궁금한 거 뭐 애들 다 들어왔나? 뭐 별일 없나? 뭐 그럼 자자. 뭐 이제 이렇게 아주 그 공식적으로 몇 가지 확인만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와.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나요? 내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내 느낌이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제 자체나 소재 자체는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소재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고 느낀 이 감정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대화는 끊임없이 진행이 돼요. 나중에 이 드라마를 보시거나 아니면 또 다시 한번 옛날 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감정을 위주로 하는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대화가 계속 진행이 돼요. 오, 맞아요. 저 지금 그래요. 아니, 계속 내 감정만 얘기한다고. 근데 남편이 피곤해서 안 들어주면, 아, 진짜 화나. 뭔가 이것도 당연한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약간 뭔가 공식이 있네요. 아, 그럼요. 그리고 되게 이제 뭐 일반적으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얘기하면 대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우스갯소리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얘기할 때 가운데 통역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한때 많이 팔렸던 책 이름이 뭐 한 사람은 화성에서 오고 한 사람은 금성에서 왔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 얘기가 안 된다. 재밌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사리 대화를 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냥 끝까지 다 안 듣고 그래서 결론이 뭐야? 결론. 맞아. 어떻게 하셨어? 아, 제가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예, 결론이 뭐야?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결론이 중요한 게 그렇지. 아닌데. 좀 그래서 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건 지금 대본이 다 있나 봐. 그렇지. 가겠다느냐 안 가겠다느냐 하는 걸 정보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 대화를 주로 한단 말이죠. 근데 여성들은 이야기할 때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맞아.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느꼈던 나의 마음이나 정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과정이 중요한데 맞아. 정말 남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리 대화하고 심정 대화가 항상 부딪히거든요. 오. 그러다 보면 되게 심정 대화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네. 상처를 받는 건 감정이 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머리로는 상처 안 받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여성들부터가 아유 이 사람하고는 내가 이야기를 해보았댔자 결국 맞아. 내가 어머. 상처만 받으니까 그냥 나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갈수록 점점
할 이야기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로 공적인 관계가 돼가지고 이 그 관청에 가서 필요한 거 서로 떼듯이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 어떻게 오셨어요? 저 주민등록증 등본이 필요해요. 그리고 배고프면 배식 넣어드리고. 그렇죠. 수수료는 얼마예요? 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끝나면 받고 알았다. 그리고 이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대화를 어떻게 하세요, 보통? 어때요? 지금 너무 잘 말씀 그대로 여보 보신 좀 거 할 뻔했죠. 아닌가? 여보 이렇게 지금 할 뻔했다고. 근데 저는 제가 막 따다다다 하루 종일 있었던 모든 얘기를 얘기한 스타일이어가지고 남편이 귀가 좀 피곤하겠죠. 그렇죠. 피곤할 수 있는데 제가 사실은 진짜 며칠 전에 나 너무 나만 얘기해 이래가지고 얘기를 안 해봤어요. 진짜. 그러면 뭔가 남편도 귀가 편하고 마음이 편할 줄 알고. 근데 그게 오히려 안 좋다는 걸 느꼈어요 이번에. 내가 화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차라리 말하는 게 나아. 귀 피곤해도 돼. 아내가 앞으로 이제 편하네요. 말도 계속 많이 하시겠구나. 그 부군께서는 좀 답답하실 때도 있겠어요. 한참 들었는데 아직 점심 때도 안 왔거든. 이게 언제 저녁 먹을 때까지 언제 내려오죠? 이거. 맞아요. 자, 그래서 사실 그 가까워지는 관계 그리고 속이 시원해지는 관계 이런 관계는 심정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먼저 들어주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심정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요 사람이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일반적으로는 내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듣기를 해야 되니까. 뭐 그건 뭐 이렇게 어렵겠니? 뭐 그러면 시간 날 때 약국에 가가지고 마스크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다 까맣게 X자 딱 이렇게 하고 가족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이야기를 안 들어주고 내 얘기만 너무 많이 해서 많이 답답했겠다. 오늘은 내가 내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이야기 다 들어줄 테니까 한번 하고 싶은 얘기 해봐라. 자, 이러면 가족들이 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할까요? 아니요. 기다리셨나 아까 봐요.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네. 보통 땐 자기 얘기만 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자, 해봐. 오늘은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할 테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야? 이 상황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응? 이분이 또 어디 가서 뭘 듣고 와서 이러시나? 이러면서 의아해하다가 결국은 눈빛으로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맞아. 그게 우리가 익숙하니까 이렇게 되죠. 사실 대화라고 하는 거는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게 대화잖아요. 근데 나는 안 할 테니까 너만 해. 이거는 대화가 아니죠. 네. 혼자서 계속 얘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꽃을 꽂아라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자, 그래서 대화는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차례가 되면 사실 나도 말은 해야 돼요. 네. 근데 들어줘야 되면 내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화를 잘하는, 특히 듣기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안 해요. 이게 진짜 듣기를 잘하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들어라 그러면 그럼 너 한번 해봐. 그리고 입 다물고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단 말이죠. 이거는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듣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건 상대방이 이야기를 못하죠. 그래서 내 차례가 되면 나도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 돼요. 하지만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공식글을 얘기해 본다면 여기 지금 요 빨간 게 지금 내가 말할 차례잖아요. 요 빨간 게. 자, 이렇게 될 때 요때 화살표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아까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듣기예요. 이야기는 하되 화살표는 이렇게 오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화살표의 방향을 보게 되면 지금 누구만 이야기하고 있나요? 상대방. 너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만. 그러니까 너가 계속 속에 있는 화가 풀릴 때까지 이야기하라는 거야. 그러면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이 화가 풀리는 거죠. 네. 그런데 내가 한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를 이걸 뭐라고 불러요? 염장 지른다. 이렇게 불러요. 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내 얘기는 안 듣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해. 오. 그러면 뭐야 이거 나는. 괜히 말. 그러니까 화가 더 나. 도나. 화를 풀으려고 내가 말을 시작을 했는데 상대방이 자기 얘기를 자꾸 나한테 하니까 내가 화가 더 나요. 맞아. 이런 거를 불난데 부채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걸 염장 지른다. 이렇게 부르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아 됐다. 내가 맞아. 당신하고 이야기하느니 차라리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야. 왜냐하면 벽은 자기 얘기를 안 하거든. 맞아. 벽은 답을 안 해주니까 답답하기는 하지만 자기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계속 내 얘기 할 수 있어요. 벽 보고는. 근데 내 앞에 있는 이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자꾸 염장 질리기 때문에. 벽에다 눈, 코, 입을 그려야겠네요. 그렇지. 그것도 아주 굉장히 좋은 하나 방법일 수 있겠어요. 사실 정말로 우리가 말을 못해서 화병이 쌓인 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요? 벽에다가 빈 의자를 갖다 놓고 요거를 거기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내 얘기를 안 받아주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또 내가 자리를 옮겨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주는 뭐 이제 이런 걸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원칙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살표가 이쪽으로 오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듣기다. 그러니까 듣기를 잘한다는 거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주어가 나는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나는 지금 오늘 이러고 이랬어. 오늘 아침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애가 둘이 감기가 걸려서 내가 어땠고 쫙 이렇게 이제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보통 때는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당신 얘기를 듣고 나는 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화살표가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듣기는 화살표가 여기로 오는 거니까요. 요 나는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주어가 요 사람이 주어도 나는이 돼야 되잖아요. 네. 화살표가 일로 오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할 때 주어가 여기서는 뭐가 돼야 되나요? 너는이 되죠. 너는. 응? 그래서 듣기는 주어를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심정 대화를 할 때는 나의 모든 관심이 너를 향해 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끝내고 나면 저 사람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거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느끼셔야 돼.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너는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돌려주셔야 돼. 응? 그래서 요 말하는 요 공식이 듣기의 공식은 여기 지금 너는이 되는 거죠. 너는 지금 이러한 마음을 느끼는구나 하는데 지금 심정 대화는 뭐를 하는 거예요? 감정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요 딱 한마디 한 문장만 얘기해 주면 돼요. 여러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내 생각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냥 너는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너는 지금 이렇게 느끼는구나 하는 거를 다시 돌려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고 여기 또 너는이 되겠고 그러면 여기 나는이 되고 여기 나는이 되니까 항상 나는 하고 요 사람이 그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요 감정을 알아보는 방법은 사람들이 되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요 이야기를 하면 요 이야기 밑에는 꼭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요 감정을 받아가지고 요걸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차유주님이 애들 둘이 감기가 와서 아픈 걸 보고 여기 오셨어요. 야, 오늘 그 애들 참 중요한 역할 한다. 그런데 이때 나는 지금 애들 둘 아픈데 여기 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속상하죠. 네? 속상하고 네. 근심되고 이제 여러 이제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대답을 해줄 때 참 많이 속상하시겠다. 누가? 너가. 참 많이 속상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걸 사리 대화로 하면 나는 우리 애가 둘이 아픈 애를 오늘 두고 왔어요. 그럴 때 제가 그 얘기를 받아가지고 애들이 다 아프면서 그런 거죠. 이거는 지금 뭐예요? 염장지라는 거죠. 바로 대입하시네. 염장샷. 네. 이거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애들은 그렇게 아프면서 크는 거야 하는 거는 내 생각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상대방은 애들이 아파하면서 커간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모든 어머니가 그걸 다 알죠. 알아도 속상한 거야. 그럴 때 애들은 위로를 해준다고 되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애들은 다 그렇게 그러고 커. 아프면서 크는 거야. 감기 걸리고 그러는 거야. 겨울에 감기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위로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아픈 애를 두고 온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위로가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나 순간 아빠 할 뻔했어. 알겠어요, 아빠 이러려고 했는데. 진짜. 그러면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섭섭한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면 내가 그런 것도 모르겠니? 하고 이렇게 또 좀 올라오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염장 지르는 거다. 이미 그러니까 이 내 생각을 얘기할 때는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알려줄 때는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해 주는 게 좋은데 이미 상대방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염려되고 슬프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참 슬프겠다. 얼마나 화가 났니? 얼마나 속상하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이 사람이 그래 정말 오늘 아침에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 이렇게 또 자기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쭉 이렇게 얘기하다가 몇 번 얘기하다 혹시 눈물이 날지도 모르겠죠. 아니 교수님, 상대방이- 별 생각 없었는데 교수님이 얼마나 힘들었니? 거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마음 그랬는데 눈물이 안 나면 이상한 거네. 갑자기 감정 대입이 확 되는데요. 손수건 하나씩만 좀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듣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가까워지고 네. 또 상대방이 내 그 마음을 알아주니까 이러면서 천냥빚도 갚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중요한 거를 우리가 학교에서나 또는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나름으로는 상대방을 도와준다고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알고 보면 상대방의 마음속에 안 들어가죠. 네. 그리고 오히려 화가 더 난다. 이거예요. 그랬어.
막 진짜 머릿속에 그치 막 지나가죠. 뭔가 막.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또 다음에 만날 때까지는 집에서 또는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한번 요런 방식으로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고 그럴 때 상대방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지 요거를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면 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연습을 한번 꼭 해보시죠. 네. 예, 고맙습니다.